감각의 이 경로를 통해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하는,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아는 그 능력이 그 이성적 능력입니다. 데카르트는 감각에 근거한 모든 믿음들은 확실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회의의 심연에 이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합니다. 나의 생각의 내용은 거짓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짓일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한다,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주장이 그 주장입니다. 그 격동의 시대 근대 철학이 답하다 세 번째 강연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은 그 데카르트에 관한 두 번째 강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데카르트가 우리가 과연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논의를 진행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 강연을 이끌고 나갈 텐데요. 근대 철학의 문제의식에 관해서 첫 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의식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왜 필요한지, 데카르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을 갖다가 한번 반성을 해보고 기존의 우리의 알을 갖다가 한번 비판을 해봤는지 그 회의주의 논변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 그 이른바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저작인 제1철학에 관한 성찰에서 그 1성찰에 나오는 이른바 회의의 시면,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논변을 살펴본 이후에 제2성찰에서 이제 회의의 심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 데카르트의 그 노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그 유명한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이른바 코기토라고 하는 그 주장이 나오는데,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혹은 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혹은 지금 저 강연하는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저게 말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의 내용이 있을 수가 있죠. 예컨대 이 앞에 저 뒤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만약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저 뒤에 여러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질 않죠. 제 뒤에 여러분들이 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 자체는 틀렸지만, 내가 지금 저 뒤에 여러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하고 있다는 그 판단은 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큰 발견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주체로서 다양한 의식 활동을 하고 있는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확실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특히나 데카르트 회의주의의 논변을 갖다가 많이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어떻게 확실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겠지만, 데카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비록 기만을 당하고 내가 지금 속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임수가 일어나기 위해서, 혹은 그 기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속임수 혹은 기만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조금 기술적인 어려운 용어로 심리 상태에 대한 자기의 심리 상태 혹은 의식 활동은 투명하게 우리한테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나의
그 사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근본적으로 사유하는 주체,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하는 그러한 주체라고 하는 그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주장이 서양 철학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데카르트의 이러한 코기토 주장으로 인해서 만물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된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세상으로 감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데카르트에 의해서 생각을 한다, 어떤 의심을 한다, 걱정을 한다, 아니면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활동 자체가 존재를 담보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 입장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사유함으로써 내 자신의 존재의 확실성이 확보가 된다면 굳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 내가 육체를 가져야지만, 혹은 신체를 가져야지, 몸을 가져야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고,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때 제시가 됩니다. 이 주장,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고 신체적 기반 없이 사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생각은 굉장히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역시 좀 오래된 철학자의 생각답구나, 지금 현재 과학에 따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 현재에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근대 철학이 현대 철학의 논의의 화두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그 점도 어떻게 보면 반증이 되는데, 또 아직도 어떤 면에서 그 데카르트의 생각이 맞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철학자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 만다면 데카르트에게서는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정신이구나, 정신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데카르트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데카르트는 정신적인 것 혹은 의식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 세계, 물질적인 것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신적인 것, 정신들, 영혼들도 존재를 하고 물질적인 세계, 이런 물질적인 대상들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원론자입니다. 그죠? 이원론자, 두 가지의 종류의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입장들, 형이상학이란 말을 갖다가 소개를 안 드려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세상에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 가지의 종류의 답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밖에 없다, 물질밖에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게, 그러면 이제 유물론이나 물질주의가 되겠고, 그렇게 아니라 세상에 정말로 존재하는 것은 영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른바 유심론 혹은 관념론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고, 이 앞선 두 입장은 좀 너무 좁은 입장들이니까 세상에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아주 다른 두 가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원론인데, 서양 철학에서 대표적인 이원론자가 데카르트입니다. 그러면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어떤 것이 정신이게끔 해주고 어떤 것이 정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는 특성이 뭘까요? 갑자기 질문을 던져서 좀 당황하셨죠? 다시요. 어떤 것이 정신이게끔, 정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는 특색이 무엇일까요? 데카르트에 따르면. 생각하는, 맞습니다. 그니 정신의 본질, 어떤 것이 어떤 것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특색을 우리는 철학 용어로 본질이라고 하는데, 정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유입니다. 근데 사유가 이렇게 고상한 철학적인 사유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폭넓은 걱정도
데카르트에 따르면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도 됩니다. 나는 걱정해서 존재한다. 이것도 되고, 나는 기뻐서 존재한다. 나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골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건 다 됩니다. 대신 뭐는 아직 안 됩니까? 나는 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내가 손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신의 본질은 사유라고 한다면 물질의 본질의 데카르트에 따르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장입니다. 연장이란 용어가 좀 어렵죠. 연장이란 용어가 좀 어려운데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공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 데카르트에 따르면 물질입니다. 크기를 가지고 있고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거나 정지를 하고 있으면 둘 다는 안 되겠죠. 운동을 하거나 정지를 하고 있거나 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격들을 가지고 어떤 공간적인 성격을 띠면 그것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마저 무엇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된다는 겁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세계를 잘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데카르트의 이성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생각한 자연 세계, 물질 세계는 뭐냐면 기하학적으로 구성이 된 물체들이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 변화를 지배하는 그 법칙들이 있고 그 법칙들이 예외 없이 물질을 규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데카르트가 생각한 물질 세계인데 지금 골몰이 제 논변을 갖다가 쫓아오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물질이 존재한다면 물질은 어떤 특색을 가져야 되느냐 혹은 어떤 특색을 가지면 그것은 물질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제가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물질이 있느냐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실 텐데 그 질문을 데카르트가 육성찰에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세계 존재 증명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유를 하는 한, 의심을 하는 한,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 한, 그 떠올리는 그 작용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투명하게 드러나는다는 그 점은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그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외에 물질로 된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감각의 원인으로서의 물질 세계라고 하는 논변을 제시를 합니다. 이 논변이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쫓아가 보세요. 이 논변이 설득력이 없다면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지겠죠. 그죠? 자기의 존재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면 외부 세계의 존재가 설득력이 없어지면은 이원론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원론의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논증이에요. 내게 감각이 있는데 감각에 해당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혹은 관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감각들이 있는데 그 감각들을 일으킨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그 원인을 세 가지 정도의 후보로 데카르트가 고려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혹시 내가 나의 감각의 원인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나라고 하는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일성찰에서 고민을 했는데 혹시 어떤 신이 혹은 어떠한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주체가 외부 세계는 없는데 외부 세계가 마치 있는 듯이 느끼게끔 감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닐까? 그게 두 번째 가능성이고 세 번째 가능성은 제일 좋은 가능성이죠. 뭐가 있어요? 외부 세계가 있어서 그 외부 세계가 나를 자극해서 내가 이런 감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세 후보를 제시를 하고 전략은 제거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두 후보를 제거를 해요. 어느 후보들이 제거가 될까요? 나와 신이 제거가 되면 그러면 내가 감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나는 어떻게 제거가 될까요?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감각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비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빛을 보고 싶지 않아도 불빛은 보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내가 감각관념을 갖다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를 해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관념을 갖다가 유발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왜 데카르트가 고려를 안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데카르트는 답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의식 활동은 어떻습니까? 투명합니다. 항상 투명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의식 영역에는 무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을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데카르트가 의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에 한 단점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데카르트는 나름대로 그 얘기가, 그 답변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그러면 신이 어떠한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주체가 나에게 외부 세계는 없는데 이런 관념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신이 그런다면 이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전지전능하고 그런 선한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한 신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감각을 유발시킨다면 첫 번째, 그러한 감각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외부 세계는 있지 않은데 신은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유발시킴으로써 외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기만을 하는데 그 기만의 형태가 조금 내용이 안 좋아요. 그냥 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만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어떻게 벗어날 수 없게끔 합니까? 사실은 외부 세계가 나를 자극해서 내가 이런 감각을 갖게끔 하는 믿음도 주고, 사실은 그러나 외부 세계가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기만은 신의 선함과 배치가 되는 기만이라고 얘기를 해서 선한 신을 상정을 하게 되면 신이 우리에게 감각관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제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제일 큰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그런 선한 신이 존재를 한다면, 신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 기만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큰 질문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제시를 하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데카르트가 성찰해서 신존재 증명을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은 증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읽은 사람들은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논의의 편의상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제3성찰에서 데카르트가 신존재 증명을 합니다. 신이 존재하는데 아주 선한 신이다라고 하는 걸 다 보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한 신이 나의 감각관념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그러한 선한 신의 존재와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논의로 육성찰에서 외부 세계의 증명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카르트와 같은 그러한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를 하고 이성을 강조한 철학자가 신존재 증명을 시도를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났다는 그 말씀을 제가 제1강에서 드렸는데 새로운 생각, 과학적인 합리적인 생각들이 등장을 했다고 해서 기존의 생각들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항상 부딪히고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 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 시기가 근대 시기이기 때문에 데카르트와 같은 사람은 이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어떤 믿음과 어떤 기본적인 직관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소화를 해내려고 했던 노력을 했죠. 그 완전성을 가진 신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나한테 신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존재들과 정신적인 존재. 우리 정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물질 세계는 어떻습니까? 법칙적이고 결정되어 있고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그 충돌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